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무엇을 타고나는가입니다. 이 책은 2025년 9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교양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오픈도어 북스, 저자는 케빈 제이 미첼, 번역은 이현숙님입니다. 이 책은 유전과 환경, 그리고 경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포브스 선정 내과학 필터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추천, 내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 추천, 스티븐 핑거, 게리 마커스가 주목한 책입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탄생 이전부터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한 권으로 읽는 무한한 내면 세계의 지형도. 지구상에는 여러 국가가 존재합니다. 지형과 기후 등 자연 환경을 비롯하여 나라의 주축이 되는 통치 체제와 이념, 이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는 문화와 집단, 민족 등의 인문 환경까지를 고려한다면 한 국가 안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초점을 개인의 차원으로 옮기며 외형은 물론 내면에도 닮음은 있을지언정 완벽한 동일함은 없음은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우리 내면 세계의 지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유전 연구의 기본 반복론, 뇌의 구조 및 기능 발달에 관한 신경과학적 기초와 환경 및 경험, 그리고 내 과소성을 다룹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격 특성과 지각, 지능, 성별과 신경 발달 질환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을 주제로 후반부로 진입합니다. 이 책은 우리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를 밝히는 안내서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동안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은 단순한 이분법으로 환원하지 않고 생물학적 토대와 환경 경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발달의 풍경으로 그려냅니다. 이 책은 과학적 지식과 인간적 성찰을 잘 결합한 드문 사례라고 느꼈습니다. 정보와 이론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묻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은 내 안의 정답을 부수고 더 넓은 가능성의 공간을 보여준 안내서였습니다. 과학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유전과 환경, 그리고 경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유전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 증명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이 책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선천성과 후천성의 유구한 논쟁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다. 스티븐 핑거,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언어본능, 빈서판 저자. 우리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해답. 안내의 말. 이 책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 전반부에서는 인간 능력의 선천적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한다. 먼저 쌍둥이 연구와 입양아 연구를 토대로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심리적 특성, 뇌의 해부학적 차원과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를 검토한다. 이에 관한 연구는 본성과 양육이 집단 내 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들 연구에는 개인의 현재 모습을 형성하는 요인을 밝히기보다는 각자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를 곡해하는 일이 흔하므로 연구 결과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 그렇지 않은 것을 신중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전적 변이의 근원과 영향력에 집중하여 변이 자체를 더 깊이 탐구하겠다.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DNA 염기 서열의 차이가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을 살필 것이다. 또한 대뇌 신경회로가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기제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유전 명령의 변이가 작용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발달 과정의 무작위성과 선천적 변이의 가변성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전과 발달 과정의 변이 모두 각자가 타고난 성향의 차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점을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전반부의 마지막 장에서는 양육이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인간의 뇌는 수십 년에 걸쳐 성숙하고 발달하며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양육은 본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특히 환경이나 경험은 개인 간 선천적 차이를 완화하거나 개인의 선천적 특징을 균등화하는 평등주의자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와 다른 대안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각자의 환경 및 경험, 그리고 뇌가 그에 반응하는 방식은 대체로 선천적 특성이 좌우한다. 뇌의 발달 과정에는 자기 조직화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경험은 선천적 차이를 상쇄하기보다 오히려 증폭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를 토대로 후반부의 내용을 논의할 이론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후반부에서는 인간 심리의 여러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간의 심리 영역에는 성격과 지각, 지능, 성적 취향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은 우리 삶의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작용하는 유전적 변이는 자연 선택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위 특성의 유전 구조 및 관련 돌연 변이의 유형과 개수, 빈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들 특성의 변이는 주로 발달 과정에서 비롯된다. 각 기능을 담당하는 회로가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는 회로의 형성 방식이 일부나마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유전적 변이뿐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작위 변이도 능력의 선천적 차이에 중요하며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기도 한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이 책에서는 자폐증과 뇌전증, 조현병과 같은 일반적인 신경 발달 장애의 유전적 요인도 살펴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들 질환의 유전적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크게 진전된 결과 우리가 해당 질환을 이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유전 연구는 개별적인 신경 발달 장애가 실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장애의 집합체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신경 발달 장애에서 비롯된 질환은 모두 공통된 유전자에서 돌연 변이가 발생한 결과이며 이러한 변이가 광범위한 신경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이론 틀의 사회적, 윤리적, 철학적 의미를 다룰 것이다. 개인마다 두뇌와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커다란 선천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교육 및 고용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자유의지와 법적 책임에 시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 이러한 차이의 존재는 결국 우리 특성이 고정되어 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가? 한편으로 심리적 특성은 유전적으로 예측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발달상의 차이는 이에 어떤 제한을 가할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정신과 주관적 경험이 본질적으로 다양하다는 관점은 인간의 조건의 이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조명할까? 제1장 본성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격의 특성을 나열하거나 데이팅에 또는 입사 지원서에 당신을 소개한다면 어떠한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신중한 편인가? 무모한 편인가? 근심 걱정이 많은가? 아니면 태평한가? 창의적인가? 예술 감각은 어떠한가? 모험심은 강한가? 고집스럽고 충동적인가? 예민한 편인가? 대담하면서 장난기가 많은가? 친절한가? 상상력이 풍부한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가? 성실한 구석이 있는가? 사람들은 위와 같은 특성 외에도 지능이나 성적 취향과 같은 심리적 측면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 모든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결정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이다. 이는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부터 스티븐 핑거와 노암 촘스키에 이르기까지 저명한 사상가는 그 주제의 주장을 한마디씩 제기해왔다. 사람마다 선천적 차이가 있다거나 모든 사람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 오로지 경험으로 심리 상태를 색칠해 간다고 말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0년간 프로이트 심리학은 우리의 심리적 성향이 어릴 적 성격을 형성하는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널리 퍼뜨렸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 사회학 및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 더 나아가 문화와 환경적 요인까지 우리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포함하며 범위를 넓혀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상의 분야는 유전학과 신경과학의 강력한 공세에 맞서며 승산 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분야에선 그러한 성향이 최소 우리가 타고난 생물학적 요인의 일정량을 기반에 두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데다 누군가에게는 도덕적으로 불쾌함을 주는 말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한 사실은 이상의 내용과 부합한다. 결국 사람의 모습은 어느 수준까지는 그대로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자녀를 둘이서 키워본 부모라면 아이들이 부모의 양육 방식과 별개로 날 때부터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선천적 특성은 보통 유전자의 영향으로 간주하여 우리는 선천적과 유전적을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은 부전자전이나 피는 못 속인다와 같은 상투적 표현에도 담겨 있다. 이들 표현은 우리의 심리 특성 중 다수가 단순히 우리의 성장 환경으로만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DNA 안에 각인되어 있다는 세상에 널리 퍼진 믿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개인의 성향이 유전체에서 어떻게 암호화될 수 있는가? 그 정보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현되는가? 바꾸어 묻는다면 인간 본성이 유전체 속에서 어떻게 암호화되는가? 보편적인 인간 본성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유전체에 존재한다면 개별적 특성은 그 변주에 불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간 유전체에 키를 일정 수준으로 자라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개체마다 키가 제각각인 이유는 각자의 유전체에 암호화된 프로그램의 변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변주의 존재가 타당하기만 한 정도를 넘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것이다. 인간의 조건. 일반적으로 인간 본성을 생각해보려면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타고난 보편적 특성이 정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철학자들이 답을 내리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고뇌해왔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는 중이다. 이는 그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다. 만약 다음과 같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를 충족하는 정의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른 동물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인간만의 행동인가? 전 인류를 아우르는 보편적 행동인가? 선천적이고 본능적이면서
성장이나 경험과 전혀 관련이 없는 행동인가? 하지만 인간 본성은 인류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행동 능력이나 경향으로 정의해보자. 그렇다면 그중 일부는 다른 동물에게도 나타날 것이며 선천적으로 발현되는 요소나 발달하기까지 성장이나 경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라면 설명할 거리는 많아지겠지만 논란의 여지는 훨씬 줄어든다. 인간은 직립보행하고 낮에 활동한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지어 살며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배우자를 찾는다. 그리고 여러 감각 가운데 시각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것이다. 다음 특성은 다른 몇몇 종에서도 나타나긴 하지만 해당 요소를 종합하면 인간의 특징이 된다. 이족보행, 주행성, 군거성, 일부 일처제, 시각중심적, 잡식성. 이외에도 인간은 매우 정교한 동작, 도구 사용, 언어, 유머, 문제 해결, 추상적 사고 등의 능력을 지닌다. 이들 능력 가운데 다른 동물종에서 가능한 것도 꽤 있지만 압도적으로 발달한 종은 단연코 인간이다. 그 능력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숙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은 일정 수준의 학습과 경험에 의존하지만 능력 자체만큼은 타고난다.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도 선천적 특징이다. 우리는 지적 능력으로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전체적인 행동을 형성해왔다. 이렇게 인간은 다른 동물과 차별화되었지만 다른 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은 결국 진화의 산물이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이 인류의 보편적 경향과 능력을 지닌 이유는 인간의 DNA 덕분이다. 우리에게 침팬지나 호랑이, 땅돼지의 DNA가 있었다면 각각에 해당하는 동물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종의 본질적 속성은 그들의 유전체에 암호화되어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수정란의 DNA 분자에는 종마다 고유한 본성을 지닌 유기체를 생산하는 발달 코드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안의 행동 경향과 능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뇌가 발달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수반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인간 본성은 우리 유전체에 암호화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뇌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본성은 각자의 뇌에 존재하는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전체적인 크기, 구조적 체계화, 뇌 영역 간 연결성, 미세 신경 회로의 배치, 세포 유형의 조합, 신경 화학적 특성과 유전자 발현 등 다양한 요인에서 분화하는 차이점이 각 생물종을 대표하는 행동 경향과 능력을 다양화한다. 이 모든 것이 내부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된 셈이다. 따라서 인간 본성은 철학에서 추상적으로 바라볼 거리가 아닌 과학적 연구가 가능한 대상이다. 우리는 실험을 통해 인류 고유의 특성이 신경회로에서 받는 영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신경회로와 관련한 매개 변수를 결정하는 유전 프로그램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유전과 환경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읽고 나니 타인을 규정하기보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특별한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